안녕하세요. 2027학년도 대구 고입 진학희망 설문 작성 및 고입 전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설문지입니다. 이렇게 기본 사항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성적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고입 전형 내신 개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석차를 따진 게 아니고, 고입 전형 내신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고입 지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주의할 것은 확정된 성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3학년 2학기 성적이 포함되지 않았고 생활 성적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성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확인안을 따로 둔 것은 지금부터는 부모님과 진지하게 함께 의논할 때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기고, 후기고로 되게 크게 나뉘는데 전기고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와 각종 학교, 대안학교 중에 각종 학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고에 합격했을 경우에 후기고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고 중에서는 하나만 지원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예술고와 특성화고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나는 일반고를 갈 만한 성적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특성화고 지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술고를 지원해버리면 특성화고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일반고에 자신이 없는 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전기고 중에 하나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마이스터고를 지원했을 때 지원해서 합격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뒤에 후기고의 지원 기회는 없죠. 전기고 하나 지원했고 하나 합격했으니까. 근데 마이스터고에 불합격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특성화고 지원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비교를 하면 마이스터고가 좀 더 취업의 강세가 있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컷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는 3년 후에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가긴 힘들다. 그러나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따라서는 바로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는 뭐 대학을 바로 진학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특성화고를 보면 취업 희망자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뉘거든요. 취업 희망자 전형에는 취업 희망서를 받습니다. 그럼 취업 희망서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을 못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차상, 전형상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입이랑 상관이 없어요. 대학 진학해도 상관없습니다. 취업 희망서 자체가 뭐 불합격할 사람을 합격으로 만들어주진 않지만 이거를 내지 않으면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정석거 써서 내면 되겠고요. 그리고 취업 희망자 전형에서는 대개 70% 정도의 정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일주일 후에 일반 전형으로 또 낼 수 있겠죠. 물론 취업 희망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람이 일반 전형으로 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특성화고를 원하는 사람은 취업 희망자 전형부터 무조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는 그 다음 기회를 보고 그러면 되겠죠. 일반 전형에 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성화고는 취업 희망자 전형부터 내는 것이 좋다. 후기고등학교 구분입니다. 일반고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추천 배정고라고 되어 있죠. 추천 배정고, 자공고를 포함한 일반고, 추천 배정고입니다. 여기에 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선지원 일반고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일반고 컷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높았을 때는 70, 60%인 경우도 있었고, 80%인 적도 있었고, 85%, 그다음에 9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컷을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작년에 어땠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 듣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건데 작년에 컷이 뭐 88이었다. 올해는 뭐 그 비슷하게 나오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80% 정도, 80%대부터는 일반고 컷이 컷에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반고 컷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특성화고를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특성화고는 전기고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전기고인 특성화고를 일반고에 합격 못할까봐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반고 컷 안에 들어와 있던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결과론입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일반고 컷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요 굉장히 좀 힘든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일반고의 자세한 목록은 아마 추가 안내 자료로 배부가 될 겁니다. 자,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알려진 바대로 높은 합격컷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성적에 따라서는. 그리고 자사고는 대구에 개성고가 있는데, 자사고는 다른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에 해당이 돼요. 네, 근데 자사고는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학비를 내야 되니까 학비가 어느 정도 들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선지원 일반고는 보통 내신이 유리할 거라 생각하고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의 경계에서 불안할 경우에 이거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학교에 따라서는 일반고 컷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선지원 일반고는 다른 아니면 외고나 국제고나 자유형 사립고도 지원해서 합격하면 그 학교를 가고, 선전 일반고도 그렇거든요. 근데 추첨 배정고는 말 그대로 추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를 뭐 낼 수는 있지만 그 학교가 되리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 자공고는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일반고에 포함해서 추첨을 합니다. 예, 그리고 IB 운영, 그다음에 중점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학교가 별개의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첨 배정고 일반고 안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목록에 보면은 IB, 그다음 과학, 음악, 미술 중점에 학교 이름 옆에 괄호 안의 숫자는 그 일반고에서 괄호 안에 있는 숫자만큼의 학반이 여기 운영 IB와 중점 학교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 학반은 일반 학반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희망을 작성하는 거예요. 전기만 지원을 할 건지, 후기만 지원을 할 건지, 전기 후기를 다 지원을 할 건지. 물론 전기에 합격을 했을 경우에 후기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를 다 노려볼다고 이렇게 설문할 수 있고요. 기타 진학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정기고는 아래 설문 문항 3번을 작성하면 되고, 후기고는 4번을 작성하면 되고, 기타 진학은 5번을 응답하면 되고요. 전기 플러스 후기를 했을 경우에는 3번, 4번 항목을 둘 다 기재합니다. 예, 물론 전기 후기가 가능할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는 없고, 전기고에 불합격했을 때에만 후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 지원 시 주의할 사항은 특성화고를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일반고 합격 가능성이 좀 희박한 편이에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해도 일반고 합격하는 사례가 많은데, 특성화고는 학교에 따라서는 일반고 컷보다 뭐 이렇게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합격하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에 원서를 내지 않고, 그리고 일반고에도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1월에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미달된 특성화고 학과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인원이 뭐 날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를 도전을 해서 내가 특성화고를 패스했을 경우에 내가 내 내신 성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던 특성화고나 학과를 못 가고 미달되는 추가 모집에서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는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잘 없지만 미달이 되더라도 추가 모집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한 다음에 해당되는 전기만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 플러스 후기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제 3번의 전기고를 작성을 하는데, 마이스터고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진학 시도를 적습니다. 뭐 대구면 대구,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명을 적으면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그리고 마이스터고 지원 시 특성화고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입시에서도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를 적어 놓고 그다음에 학교 유형에서 특성화고 하고 학교명을 이렇게 특성화고를 이름을 적으면 돼요. 이 경우에 한해서만. 마이스터고를 적었는데 뭐 다른 특수 목적고 이거를 적으면 안 되겠죠. 주의해 주세요. 학교 유형 칸에는 아래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각종 학교, 타시도 정기고 중에 하나를 적고요. 특수 목적고에는 대구 일과학고, 경북 예술고, 대구 체육고 중에 하나를 적습니다. 물론 마이스터고도 특수 목적고지만 위에 따로 빼서 적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교명을 적습니다.
이거는 학교 유형 중에서 타시도 전기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적는 게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 특성화고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유형에 특성화고를 적었을 때는 대구 지역 특성화고만 적을 수 있고 학교 목록은 추가 안내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시도 전기고 학교명은 대구 아닌 지역의 특성화고를 적으면 돼요. 예. 물론 타시도 마이스터고는 윗칸에 따로 적습니다. 근데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학과나 전공 없이 학교명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진학을 할 때는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 특성화고로 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외에는 마이스터고 불합격했을 때 특성화고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전기고 내에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후기고입니다. 후기고는 일단 외고, 자사고 및 국제고를 적는 칸이 있어요. 이거는 전국 단위 모집일 경우에 진학 시도를 적고 학교명을 적으면 되고요. 타시도 후기고에 해당이 된다면 진학 시도를 적고 학교명을 적습니다. 타시도 후기고를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칸들은 대구에 있는 후기고 목록이거든요. 적는 칸이기 때문에 아래 칸은 적지 않습니다. 선지원고는 군이고, 달서고, 대구 중앙고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 운영 중점 과정은 이렇게 학교 목록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추천 배정고는 일반고와 자공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외고, 자사고, 대구에는 개성고가 있죠. 국제고 지원할 경우에는 여기에 진학했을 경우에 여기를 진학하겠다고 기재했을 경우엔 자, 추천 배정고를 추가로 지원을 하려면 1단계는 적지 않고요. 2단계만 적습니다. 자, 2단계를 적어야 되는 이유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에 합격하면 좋은데 합격하지 않았을 때 나는 일반고를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2단계를 꼭 적어야 돼요. 근데 이럴 경우에 1단계는 적지 않습니다. 1단계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외고, 자사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게 되면 1단계에서 50%를 뽑는 추첨하는 그 기회가 같이 사라진다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타시도 후기고 지원 시 대구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칸은 비워두면 되고요. 자, 추천 배정고 1단계, 2단계가 있고 1희망, 2희망교가 있어요. 좀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단계별로 보세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 3단계는 적지 않습니다. 1단계에는 1희망이 있고 2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 배정고를 이제 후기고에 나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 해당이 없고 타시도 후기고도 아니고 자,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추천 배정고에 4칸을 다 채워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4칸을 꼭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선지원고와 IB 운영 중점 과정은 희망하는 사람들만 적습니다. 희망하지 않는데 괜히 쓰지 마세요. 희망하는 사람은 추가로 기록을 하는데 역시 앞에 있는 선지원고 운영, IB 중점 과정을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원하는 것만 선지원고만 적든지 IB 운영 중점 과정만 적든지 아예 안 적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선지원고를 합격을 하면 뒤에 IB를 적고 추천 배정고를 적었더라도 뒤에 적은 것이 무효입니다. 그냥 선지원고를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B 운영 중점 과정에 합격을 해서 배정이 됐을 경우에는 추천 배정고 적은 4개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서 학교를 가게 되기 때문에 그냥 시험 삼아 재미로 선지원고나 IB나 중점 과정을 내면 안 됩니다.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 IB 중점 과정 유형 중에서는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IB 하나, 중점 과정 하나 이게 아니고 IB 따로, 중점 과정 따로 해서 선택한 다음에는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하나만 지원해도 된다는 얘기죠.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고요. 정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성적이 아니라 추첨으로 뽑는다는 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될 리가 없는데 해가지고 그냥 냈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지원 학교에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전학이 불가합니다. 대구 관내에서는 전학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IB 중점 과정에 합격 배정되었을 경우에 나는 IB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싶고
중점 과정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물론 그 IB와 중점 과정이 아닌 일반 학반이 있지만 같은 학교 내 일반 학반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야 합니다. 예, 그것도 주의해줘야 되겠죠. 예, 추천 배정고를 아까 여기 1단계, 2단계를 적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요 학군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학군이 대구는 1학군, 2학군 두 개가 있어요. 자, 1학군은 북구, 동구, 수성구, 중구 일부, 그 다음에 2학군은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중구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배정고의 1단계는요, 대구 전체에서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2단계는 자기 학군에서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학군에 속해 있는데 내가 물론 우리 학군에 있는 학교를 두 개 다 쓸 수 있죠. 뭐 대구여고, 정화여고. 1단계도 쓰고 2단계도 자기 학군을 써도 돼요. 그런데 1단계에는 대구 전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수성구에 살고 있더라도 저쪽에 송현여고, 경덕여고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단계는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2단계는 자기 학군 내에서 그 1학군 내에 있으면 2학군에 있는 학교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3단계는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단계에서 자, 1단계를 먼저 추첨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 지역에 희망을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2일 희망 학생 중에서 2희망교 말고 2일 희망을 한 학생 중에서 그 학교의 모집 정원의 50%만큼 추첨을 합니다. 자, 정원이 100명이라면 50명을 먼저 추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에 1희망을 낸 학생들 중에 그 2희망은 2희망을 지원한 학생들의 수가 모자랐을 때 정원이 50%, 50명이 안 됐을 때 그때는 2희망교를 반영해서 같이 추첨을 합니다. 예, 2희망을 이제 포함시켜서 추첨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달되지 않으면 2희망교는 해당이 없어요. 자, 2단계는 자, 추첨이 안 된 2희망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일단 추첨이 된 학생들은 이제 빠집니다. 빠지고 이제 추첨이 안 된 학생들 중에서 2단계의 1희망교 학생 예, 전체 모집 정원의 10%를 추첨을 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명을 추첨을 했죠. 나머지 10명을 그 2단계 1희망을 적은 학생들 중에서 예, 추첨을 하게 됩니다. 자, 3단계는 쓰지는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추첨이 안 된 학생들 중에서 통학 편의 및 1, 2 지원을 고려해서 이제 배정을 합니다. 통학 거리가 걸어서 몇 분 이런 게 아니고요. 40분이라고 봐요. 버스나 이런 교통으로 40분 이내이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학생들은 바로 옆에 학교를 두고 더 멀리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 순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그럴 잘 없기는 하지만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학교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거리 배정 이런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1, 2단계에서 추첨이 되도록 확률을 높이는 것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단계는 전 지역을 다 할 수 있지만 시험 삼아 전 지역에 다른 지역을 낼 필요가 없는 게 꼭 그 학교를 갈 것이 아니라면 그 내가 학군 내에서 1단계, 2단계를 동일하게 써서 확률을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단 주의할 것은 1단계의 1희망과 각 단계별로 1희망과 2희망은 달라야 돼요. 예. 그다음에 단계가 1단계, 2단계 학교는 같아도 되지만 같은 단계 내에서 희망교 1희망, 2희망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1단계의 1희망을 대구여고, 2희망을 정화여고를 썼어요. 2단계도 똑같이 1희망 대구여고, 2희망 정화여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예. 그런데 1단계 1희망교를 정화여고, 2희망을 정화여고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학교를 1단계 1희망교 50% 추첨이 되니까 그 다음에 확률을 높이려면 2단계 1희망교도 그 동일하게 써야 되죠. 네. 그 다음에 10%를 뽑기 때문에 이 희망교는 미달될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 우선적으로 가고 싶은 학교를 각 단계별 1희망교로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1단계 1 2희망과 2단계 1희망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단계에서는 자기 학군 내 학교를 써야 되니까 1단계도 자기 학군 내 학교를 쓰는 것이 되게 무난한 전략이 되겠죠.
예. 정리하면 자, 진학희망 2번 난에서 정기만 지원, 후기만 지원. 정기만 지원했을 때는 3번을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후기만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후기고 작성을 하고요. 전기 플러스 후기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전기고와 후기고를 다 작성합니다. 자, 기타 진학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밑에 대구과학고 영재고 학력인정시설 미진학 여기를 이제 체크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문조사에 관한 그다음에 대구 고입 전형에 관한 안내였고요. 자, 중3 학생들은 이제 예비 고1이라고 불려도 이상할 게 없는 3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가면은 리셋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중학교 내신 성적을 고등학교에서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 중간고사 성적으로 완전히 재규정됩니다. 이 학교의 그 정체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성적이 좀 너무 안 좋다 생각하는 사람들 고등학교 가서 더 잘하면 되고요. 반대로 또 중학교 성적이 되게 좋았던 학생들 중에서 방심하는 사람들, 고등학교의 학습의 그 방향에 맞추지 못하고 프레임을 전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외로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중학교 성적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의 행복 조건은 저는 여유라는 그런 키워드로 표현을 합니다. 준비한 것만큼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교과적인 면에서 그래요. 중학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밀도 높은 수업이 정말 그 엄청나게 많이 엄청난 분량의 양과 깊이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가지고 수업의 이해를 넘어서서 자기가 심화 탐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교과 세특은 입시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여유는 또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줘요. 진로나 자율활동 열심히 하게 해주고요. 동아리 활동도 되게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거기다가 학교 행사, 친구들과의 관계 면에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등학교 가서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해서 갈수록 유리합니다. 그럼 뭘 준비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한 독서입니다. 이제까지 해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일단은 내가 활자를 읽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읽어내는 거잖아요. 읽어내야 이해가 되고 이해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 지식이 체계화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탐구를 할 경우에 교과 세특도 그렇고 생기부를 얘기하는 거죠. 교과 세특, 진로, 동아리, 자율 그 어떤 활동도 독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서 활동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게 되는데 내가 교과 공부를 하면서 독서를 할 경우에 내가 독서를 충분히 해서 문해력이 높은 학생들은 그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갖고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독서가 되게 더디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간 효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지만 생기부의 관리를 위해서도 독서는 습관이 돼야 되고 꾸준히 문해력이 올라와줘야 잘 할 수 있고요. 고등학교 가서. 그리고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기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등학교 수업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놔야 돼요. 그때 가서 부족함을 느끼고 하면 되게 늦거든요. 그래서 선행도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우선순위는 기본기입니다. 모르는 걸 억지로 따라서 남들처럼 선행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제까지의 그 공부했던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학교 걸 다 이해해도 고등학교 게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해력, 낯선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문해력. 그래서 자꾸 읽어야 되겠죠. 영어 기본 단어부터 해서 그다음에 활용 문법, 그다음에 문장을 그 활용 문법과 그 어휘로 문장이 보이도록 모든 단어의 의미와 역할이 납득이 될 정도로 문장이 보이면 그 다음에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독해가 되고 서술형을 대비한 영작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학도 이제까지의 진도를 제대로 내가 이해했나, 암기한 게 아닌가, 패턴을 암기한 게 아닌가, 그걸 돌아보면서 자, 원리 이해에 힘을 쓰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이 결국 기본기를 갖추는 것과 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의 시작이에요. 그 습관이라는 거는 그냥 억지로 내밀듯 하는 게 아니라 학원 숙제,
그다음에 시험 공부 빼고 나는 혼공순공을 얼마나 하냐. 이게 고등학교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내가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나의 영역을 넓혀가는 학습 습관. 이게 고등학교에 가서 여유 있게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2학기, 3학년 2학기 수업도 잘 들어야 되겠죠. 고등학교 전 최종 리허설 학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중간 기말고사 시험 대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되고 평상시에 공부를 해가야 돼요. 그 공부를 뭘 하냐면 금방 얘기했죠. 국영수 중심으로. 그 다음에 사회, 과학도 고등학교 가서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시험 공부, 평소의 수업과 시험 공부로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거고요. 특히 고입 성적이 절실한 사람들 있죠. 일반고 컷이 지금 좀 불안하다. 컷에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좀 더 잘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2학기 성적에 정말 집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고교학점제하고 새 대입제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고등학교 생활의 아주 중심적인 흐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그만 얘기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기본기를 갖춰서 교과서 할 때마다 궁금해지고 궁금함을 바탕으로 심화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교과서 획득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그 입시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진로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진로에 호기심을 가져야, 고교학점제는 선택이거든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 그래서 대학에서는 선택권을 준 대신에 선택에 대한 결과를 철저히 묻습니다. 나중에 대입을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나 계열에 맞는 그런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했는가, 그거를 선택해서 들었나, 나는 이 과목이 어려울 것 같아서 피했다, 이러면 점수를 잘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목 선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론 관련 계열 성적이 특히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입시에도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로를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활이 편안하고 여유 있게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전에도 열심히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11월부터 좀 추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 그 다음 해 고등학교의 따뜻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충분히 해서 다들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 거쳐서 꿈을 이루는 그런 여정을 이어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